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대표적 노후단지인 신월 시형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대표적 대단지인 신월 시형 아파트. 지난 8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2달 만에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신탁사가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분양과 정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에 맞춰 조만간 주민 전체 회의를 열고 협력업체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말에 주민들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고 주민들 전체 회의 내용은 일부 협력업체를 뽑는 자리와 그다음에 이제 정사위 선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년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기존 12층 2,256가구는 최고 21층 3,149가구로 탈바꿈합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에 따라 최고층 49층으로 계획된 목동 재건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로 설계됐습니다. 신월시형 아파트는 공원으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 단지라는 장점을 살려 재건축 기본 방향도 자연과 도시 경관 조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 근린공원을 북측으로 재배치하고 4개의 공원을 하나로 연결해 2.3km의 공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월공원을 북서측으로 이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주변 지역에 각각 분산되어 떨어져 있던 독서공원, 하늘공원, 지향산, 온수도시자연공원들이 하나의 공원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8년 전까지 통합 심의가 마무리되고 2029년 관리처분 인가와 분양을 마친 뒤 2033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낙후된 신월동 일대 도시 구조를 바꾸게 될 신월 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업자 선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총 76건의 우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은평구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감탄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은평구가 동아시아 평생학습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동아시아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과 확장을 주제로 27일과 28일 이틀간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평생학습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의 미래 방향을 논의합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 만 가구에 김장김치 50톤을 전달했습니다. 양천구는 25일 신월 일동 주민센터에서 양천사랑 김장나눔 전달식을 열고 기초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세대당 5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양천사랑 김장나눔은 관내기업과 종교단체 구민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양천구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복지 행사입니다. 한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신월 종합사회복지관 한빛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은평구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반홍산 산신제가 지난 20일 증산동 반홍산에서 열렸습니다. 반홍산 산신제는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는 지역 전통 의례로 반홍산의 산신에게 주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입니다. 산신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증산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이 함께해 주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한국GM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반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노조, 유관기관은 26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직영정비소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GM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사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부평 2공장 매각으로 때마다 국내 철수설이 불거진 만큼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국민 열세를 지원받고도 내수를 포기하려는 GM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책을 마련할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을 닫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와 함께 그리고 우리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행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천시 의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제9대 부천시 의회 임기 마지막 감사 현장을 오늘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행감 초반 부천시 문화 분야 예산과 정책 미비점부터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아트센터 건립 등 각종 문화 사업을 위해 발행한 부천시 지방채가 상당 부분 제때 상환되지 못하고 이른바 빚내서 빚 갚기식 차환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갚지 못한 빚에 더해 대규모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의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1,148억이 들은 아트센터입니다. 빚이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시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간 아트센터입니다. 대표이사 부재 7개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 초기부터 지적돼 온 부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보존 소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차례 지적에도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흥시에 있는 가건물로 이전했다가 시흥시에서 퇴거 명령 받아가지고 다시 부천시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분들의 이제 전수 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또한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갚지 못하고 차환을 하는 지금 이런 부천시의 상황인데 그 월세로 이제 임대 공간을 주는 거를 전세로 돌리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부천문화재단 법인카드 회의비 과다 지출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회의비가 타 기관들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타 출연기관들과 회의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여기에 몇 배예요? 저희가 부서가 총 10개 부서입니다. 한 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게 되지만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이 사용된 걸로 되어져 있지만은 대표님, 제가 사업을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카드가 한 개가 아닙니다.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물며 같은 업소에서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불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3연륙교에는 전망대와 엣지워크, 친수공간과 하부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망대 이용요금이 만원에서 3만원, 엣지워크는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인천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요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원 간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측은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타깃이며 인천 시민에게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엣지워크의 경우 시설 이용자를 1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비용은 매년 14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입은 1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청은 현재 요금은 매년 3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방향으로 설계돼 적자폭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원안에서 인천 시민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이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나섭니다. 3노조 역시 파업과 관련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본 뒤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번호판 2,600여 대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뒤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수액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천여 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1,200여 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대형 동물병원 41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수사한 결과 3개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의 사체, 조직 일부를 포함한 폐기물과 폐의료기구로 한 달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아동센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3.0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교육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은 주 2회에서 4회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지역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센트럴 서울 고속터미널과 사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 센트럴 등이 제안한 개발 계획에 따르면 노후화한 경부 영동 호남선 고속터미널은 지하로 통합되고 현대화됩니다. 지상부는 최고 60층 규모로 업무와 판매, 숙박과 문화, 주거가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 교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사전 협상 과정을 통해 전문가 등과 함께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발 계획안은 건축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인천 지역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